속보입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같은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톱10. 그리고 그 명단 속 6번째 자리에 대한민국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그 거대한 나라들의 뒤를 이은 이름이 바로 코리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순식간에 전 세계가 술렁였습니다. CNN은 헤드라인을 걸었습니다. 한국의 부상은 현대사의 기적이다. BBC는 이렇게 보도했어요. 전쟁의 상처를 딛고 세계 중심에 선 나라. 그 어떤 나라도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작은 반도 국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출발한 나라가 이제 세계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겁니다. 일본 언론은 논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시아의 중심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다. 중국의 포털에는 수백만 개의 댓글이 쏟아졌고, 미국의 경제 전문지들은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기술 강국, 문화 강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한국이 이젠 진짜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정작 한국 사람들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한 기자가 거리에서 한 시민에게 물었어요. 세계 6위 강국이 된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원래 그런 나라잖아요. 다만 이제 세상이 알아준 거죠. 그 말에 담긴 담백한 자부심이 전 세계를 울렸습니다. 불과 70년 전 전기가 끊기고 흙먼지 속에서 살던 나라가 이제는 반도체로 세계를 움직이고 조선 방산 배터리 기술로 지구 곳곳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군사력 순위 5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 문화 영향력은 세계 3위. 그걸 포브스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것이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안엔 수많은 국민의 땀과 눈물,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에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어머니들의 손, 비닐하우스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의 눈빛, 그 모든 시간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였죠.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한때 부서졌던 나라가 이제는 절대 꺾이지 않는다. 그 한 줄이 대한민국의 여정을 가장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나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온 나라. 그게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세계는 단순히 한국의 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국민의 정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는 놀라고 또 감동했습니다. 대한민국. 작지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 그 이름이 세계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던 그날,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대가 왔다. 한국의 시대가. 1953년 전쟁이 끝난 뒤 한반도는 말 그대로 잿더미였습니다. 도로는 끊기고 건물은 무너졌으며 사람들은 희망 대신 배급표를 들고 줄을 섰죠. 하늘에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논밭엔 폭탄 파편이 묻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졌고 어른들의 손에는 굳은 살만 남았습니다. 그때 외신들은 한국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스스로 일어설 가능성은 없다. 그건 잔인하지만 사실이었죠. 그 누구도 이 땅의 미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절망이 한국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이라 했던 그 길을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웃으며 걸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자. 그 단순한 말이 기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농부는 논을 일구면서도 아들의 교복을 사기 위해 밤새 공장으로 나갔고, 어머니는 쌀 한 줌을 아껴 자식의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도 시켜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뿐이었죠. 폐허 위에서 첫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녹슨기계 몇 대로 시작된 그 공장은 나중에 세계를 바꾸는 산업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그 시대의 땀방울은 사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것이었어요. 그들은 배가 고파도 포기하지 않았고 손바닥이 터져도 웃으며 일했습니다. 그런 국민이 있었기에 한국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 한 할머니는 새벽마다 폐지를 주었습니다. 내 손주가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면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거야. 그 믿음 하나로 버티던 사람들 덕분에 한국은 진짜로 일어섰습니다. 이 땅의 재건은 지도자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의지로 만들어진 기적이었죠. 1950년대 후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반세기 만에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대국으로 그 변화를 이룬 나라는 역사상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 그 답은 단순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한강변에 공장이 늘어나고 부산항에 수출용 화물이 쌓이기 시작하던 날, 사람들은 비로소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그건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다시 세운 순간이었죠. 이 땅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절망을 동력으로 가난을 발판으로 삼은 민족, 그들의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는 다시 쓰였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 그 이야기를 기적이라 부릅니다. 그 누구도 믿지 않았던 나라, 하지만 스스로를 믿었던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의 강함은 총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기술이었고 국민의 머리와 손에서 나온 힘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몇십 년이 지난 지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죠. 세계 곳곳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글자가 새겨진 제품들이 산업의 기준이 되어 버린 겁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전자회사를 넘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두뇌, 자동차의 두뇌, 심지어 인공지능의 두뇌까지 한국이 만들고 있죠. 미국의 공장도, 유럽의 데이터 센터도 한국의 반도체가 멈추면 전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외신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 이 말은 더 이상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와 수소차로 세계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가격을 내릴 때 한국은 기술로 승부했죠. 아이오닉이라는 이름이 불리자마자 유럽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미국 조지아 공장에는 현지인 근로자들이 한국 기술의 학교라 부르며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제품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의 형태로 번져나갔어요. LG는 배터리 산업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며 미래 에너지 전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넘어 전기차, 항공기, 위성까지 한국의 배터리가 심장을 대신 뛰고 있죠. 에너지 패권은 곧 배터리의 패권이라 불리는 시대에 한국이 바로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나오션과 대우조선해양은 바다 위에서 기적을 썼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기술과 LNG 운반선, 그리고 군용함정 기술까지 이젠 서방 선진국조차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제 유럽을 넘어섰다. 이건 영국 왕립해군 기술 보고서의 공식 평가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K방사는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국가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인도네시아까지 전 세계가 한국의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싸고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만들었다는 신뢰였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 위기에도 글로벌 팬데믹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나라. 다른 나라가 주저앉을 때 한국은 오히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가난한 나라의 상징이던 그 이름이 이제는 혁신과 신뢰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 WEF는 한국은 기술 혁신 지수 세계 1위 국가 중 하나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따라 배우기 시작한 거죠. 누군가는 전쟁으로 힘을 키웠지만 한국은 기술로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돈으로 세계를 샀지만 한국은 신뢰로 세계를 얻었습니다. 지금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한국처럼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한국이 이룬 현실에 대한 존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엔 묵묵히 기술을 쌓아올린 국민의 손이 있었죠. 그 손이 모여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힘은 군대가 아니라 기술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기술의 중심엔 항상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세계를 점령한 나라.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기술로 세상을 움직이던 한국은 이제 문화로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전 세계 거리마다 한국어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런던의 지하철에서도 뉴욕의 카페에서도 젊은이들이 보라해라고 외쳤죠. BTS의 노래는 단순한 팝송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로 묶는 메시지가 되었어요. 그들이 부른 사랑과 희망,
청춘의 이야기 속에서 전 세계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신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BTS는 단지 가수가 아니라 세계의 언어를 바꾼 문화 현상이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94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그 단순하고도 강렬한 스토리, 그리고 한국 특유의 감정선은 문화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미국 평론가들은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세계를 향해 던진 질문이다. 그 후로 세상은 K라는 글자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K-드라마, K-푸드, K-뷰티, K-게임. 그 어디에서도 한국은 트렌드를 이끌었죠. 유럽의 패션쇼에서 한국 디자이너의 이름이 불리고 중동의 백화점에선 한국 화장품이 매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젠 한국 문화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계인이 매일 소비하고 즐기는 생활의 일부가 된 겁니다. 문화는 힘이 되었습니다. 총 대신 노래로, 전쟁 대신 웃음으로 한국은 세계를 바꿨습니다. 한국은 문화로 제국을 세운 나라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전쟁도 식민도 없이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이끈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그 중심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땀 흘리는 연습생, 새벽까지 그림을 그리는 웹툰 작가,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진심을 연기하는 배우들. 그들은 화려한 조명보다 열정을 믿었습니다. 그게 바로 K 콘텐츠가 가진 진짜 힘이었죠. 한국 문화는 이제 경제를 움직이고 경제는 다시 문화를 키워주고 있습니다. BTS의 경제 효과는 연간 5조 원이 넘고 K-드라마 수출액은 일본,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의 엔진 뒤에는 문화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한때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 불리던 곳이 이제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전 세계 대학에서 K컬처 연구센터가 세워졌죠.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한국인답게 사는 법을 전하는 문화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한국을 향해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매번 새로운 길을 여는가? 그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언제나 진심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그 진심이 음악이 되고 드라마가 되고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문화는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국가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 정신을 사랑합니다. 그건 싸우지 않아도 강한 나라, 지배하지 않아도 존경받는 나라가 가진 힘이죠. 그리고 그 이름은 언제나 변함없이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힘은 조용하지만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적 한 번 없지만 전쟁을 막을 힘은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죠. 한국은 총 대신 기술로, 탱크 대신 신뢰로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그 시작은 단 하나의 다짐이었습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 그 말은 한 세기를 넘어 국민 모두의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국방 시스템을 갖춘 나라 중 하나입니다. SLBM, 즉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몇 안 되는 국가, KF-21 전투기를 자체 기술로 날려올린 유일한 비페이서 방권 국가. 모두 불가능이라 했지만 한국은 끝내 해냈습니다. 그건 단지 기술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이 만든 KSSIII 잠수함은 바다 깊은 곳에서 열흘 이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괴물 같은 존재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했죠. 한국의 잠수함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조용하다. 그 말은 곧 가장 두려운 잠수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조선 기술로 배를 만들던 나라가 이젠 그 기술로 바다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KF-21 보람에 전투기가 처음 하늘을 날던 날, 수많은 국민이 텔레비전 앞에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수입하던 무기를 이제는 우리가 만들고 수출하던 부품은 이제 전 세계가 사가는 시대가 된 거죠. K방사는 전쟁을 준비하는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로 발전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세계 곳곳의 군대가 한국산 장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한국 무기는 믿을 수 있다. 그 믿음의 근거는 단순합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동맹을 배신한 적 없는 나라였으니까요. 이제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멈추게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강하고 힘을 과시하지 않아도 두려운 나라. 그게 진짜 강국의 모습이죠. UN 평화유지군에도 수많은 한국군이 파병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총을 들고 싸우기보다 무너진 마을을 다시 세우고 아이들을 구합니다. 전쟁이 끝난 땅에서 희망을 심는 군대. 그게 바로 한국군의 모습이죠.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을 가리켜 가장 실질적인 억지력을 가진 나라라 부릅니다. 그건 미사일 개수나 핵무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민 전체가 하나의 방패가 되어 나라를 지켜왔기 때문이죠. 한국의 군사력은 단지 전투력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의지의 총합입니다. 그 힘이 있기에 한국은 싸우지 않고도 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한국을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합니다. 그들은 이제 압니다. 이 나라는 결코 먼저 총을 들지 않지만 결국엔 어떤 위협에도 꺾이지 않는 나라라는 걸요. 그리고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한때 세계의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젠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된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죠. 한국의 외교력은 화려한 말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옵니다. 한번 약속하면 끝까지 지키는 나라, 힘이 약해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 세계는 그 일관성을 믿고 한국을 찾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지칠회의에도 초청받고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중심 자리에 앉습니다. 한반도 끝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균형을 지탱하는 축이 된 겁니다.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아프리카의 건설 현장에서도 KUREA라는 로고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한국에 맡겼고 폴란드는 한국의 방산 기술로 국가 안보를 재정비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는 전후 복구 사업에서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한국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오는 나라가 아니다. 함께 성장하는 법을 아는 나라다. 한국 외교의 힘은 단순히 대통령이나 외교관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오랜 세월 동안 국민이 쌓아올린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IMF 위기 때 보여준 단결, 코로나 팬데믹 때 전 세계로 마스크를 보내던 국민들, 그런 모습이 세계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래서 외국의 지도자들은 말합니다. 한국과 협력하는 건 곧 믿음을 얻는 일이다. 한미 동맹은 여전히 굳건하고 한일 관계는 긴장 속에서도 실리를 지켜가며 한이유 협약과 아세안 파트너십은 균형 외교의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세계 어느 편에도 휘둘리지 않고 자국의 원칙을 지키는 나라, 그게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 보지 않습니다. 미국이 압박해도 중국이 불만을 내비쳐도 한국은 언제나 국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죠. 이 단호함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다. 이제 세계 외교의 균형추다. UN 본부에서도 한국의 이름은 자주 등장합니다. 평화 유지, 기후 대응, 인공지능 윤리. 어떤 주제에서도 한국은 실행력 있는 나라로 꼽히죠. 말뿐인 선언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서 변화를 만드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 세계 중심에 서게 된 이유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신뢰와 기술로 관계를 맺는 나라. 그래서 한국의 외교는 싸움이 아닌 설득으로 이깁니다. 어느새 세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오면 회의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작은 나라가 세계의 큰 판을 움직이는 시대. 이제 세계는 한국의 외교를 교과서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압니다. 이 나라의 외교력은 군사력보다 강하고 경제력보다 오래갈 거라는 걸요. 대한민국, 이제 세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우연이 아니라 70년 동안 쌓아온 국민의 신뢰 위에 세워진 결과입니다. 세계는 지금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때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돕는 나라가 되었고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일어나 이제는 세계 질서를 이끄는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외신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다. BBC는 한국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형태의 강국이다. 군사력보다 신뢰로, 돈보다 기술로, 힘보다 사람으로 움직인다. 이 한 문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가장 잘 설명하죠. 과시하지 않아도 강하고 싸우지 않아도 이기는 나라. 그게 바로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CNN은 글로벌 파워 인덱스 해설 기사에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세계 정치의 방향을 바꾸는 국가 중 하나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서도 한국은 균형을 지키며 스스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단단한 외교력과 경제력은 이제 세계의 롤모델이 되었죠. 일본 언론은 이 소식을 전하며 한동안 말을 아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경쟁 상대가 아니다. 그 말엔 묘한 긴장과 부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과거엔 한국의 기술을 따라가던 일본이 이젠 한국의 행보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유럽의 경제 전문지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그들의 회복력은 유럽이 배워야 할 모델이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의료 체계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역, 디지털 행정, 공공 인프라. 한국이 만든 시스템은 이제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한편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한국 기업의 로고가 곧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현장에는 한글 간판이 줄지어 있고 아프리카 루안다 병원에는 기증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죠. 그곳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꿈꾸는 나라다. 포브스는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을 세계에서 6번째로 강력한 나라로 선정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적었죠. 대한민국은 기술과 신뢰, 그리고 국민의 단결로 세계를 움직이는 새로운 유형의 강국이다. 이건 단지 순위가 아니라 세계가 한국에게 내린 공식적인 평가였습니다. 이제 세계의 학자들은 K모델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연구합니다. 그건 단순한 경제 성장 공식이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도 끝까지 해내는 국민, 도움을 받던 시절을 잊지 않고 다른 나라를 돕는 국민, 그 정신을 배우고 싶은 거죠. 한 영국 기자는 서울을 떠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힘이 없어도 당당할 수 있고 작아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그 한 문장은 전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단순히 강한 나라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나라, 존경받는 나라로 기억합니다. 그건 어느 날 갑자기 얻은 영광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국민이 흘린 땀과의 희생, 그리고 세상을 향한 진심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그래서 세계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강국이 아니라 교훈이다. 그 말 속엔 놀라움과 존경, 그리고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나라였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지금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나라는 과거의 영광보다 내일의 가능성을 더 믿기 때문이죠.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우주항공, 청정에너지, 그리고 반도체. 세계가 경쟁하는 그 모든 분야의 중심에 이 작은 나라가 서 있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은 달 탐사선을 쏘아 올리고 청년 창업가들은 인공지능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죠. 서울의 연구실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빛은 단지 야근의 흔적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열정의 등불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기술과 문화를 넘어 가치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공정, 신뢰의 배려, 그리고 사람. 이 네 가지 단어가 한국을 한국답게 만드는 힘이죠. 전 세계가 한국을 향해 배우는 건 돈을 버는 법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각국이 혼란에 빠졌던 시기,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난이 닥치면 서로 도왔고 위기가 오면 함께 나섰죠. 그런 국민이 있기에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을 공동체의 기적이라 부릅니다. 그건 단지 경제력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힘을 믿는 나라였기 때문이죠. 한국의 아이들은 이제 영어보다 코딩을 배우고 농촌의 청년들은 드론으로 논을 관리합니다. 한때 외국의 기술을 베끼던 나라가 이제는 기술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고 한때 세상의 변두리에 있던 나라가 이젠 중심에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6위. 그 숫자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70년간 국민이 함께 만든 결과였죠. 국민이 모이면 불가능은 사라진다. 그 정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한국은 이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에너지, 전환, 고령화. 이 모든 도전에 한국은 앞장서고 있죠. 작은 나라가 세상을 바꾸는 시대. 그 중심엔 언제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단순히 강국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준 나라다. 맞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군사력도 돈도 아닙니다. 그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품은
따뜻한 마음과 불굴의 의지였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일어선 나라, 세계가 인정한 기술과 문화의 강국, 그리고 이제는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나라, 그 이름 대한민국. 작지만 위대한 나라, 그리고 앞으로 더 강해질 나라.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재 진행형 기적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크고 우리는 여전히 작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늘 그래왔습니다. 작다고 물러서지 않았고 힘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죠.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이겼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 결과 지금 세계는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브스가 인정한 세계 6위의 강국. 하지만 그 순위보다 더 값진 건 우리 스스로 만든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케어 저는 나우라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